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란 무엇이냐면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특별 공급은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요. 평생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공급 주요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세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족 등등 그러한 자세한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철거 및 국가유공자나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는요,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 대상들을 살펴보면요, 생애 최초라고 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러한 경우에 2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그러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생애 최초 물량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는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의 물량이 배정받을 수가 있고요. 만 65세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노부모 부양이라고 하는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물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량은 전체 물량의 30%가 배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특정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 추천의 경우는 전체 물량 중에 15%의 공공분양 물량으로 배정이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되는데요. 생애 최초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 분양 물량은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네, 7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서 보시면요. 크게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의 물량이고요. 생애 최초는 이제 20%에서 이제 앞으로 25%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공급 물량이 20에서 15%로 이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기관 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로 특별 공급 물량의 생애 최초 물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변경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아파트의 경우는요, 생애 최초 물량이 15% 배정되게 되고요.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7%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2000년 9월 중에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분양 공고가 나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적게는 7%에서 15%의 그러한 생애 최초 물량이 추가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상주택은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물량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초과 공급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고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주택이라던가 분양권을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때 특별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는 일반 공급 당첨자는 당연히 이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라는 주택과 B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을 때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한 건만 신청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라고 하는 아파트랑 B라고 하는 아파트에 동시에 두 건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에 대한 조건 살펴보면은요, 통장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요. 지금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금은 8호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예치금을 지역별 거주 지역에 따라서 예치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6회 이상 그러한 연체 없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을 살펴보면요. 8호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서울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300만 원,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50만 원, 기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치금을 해당 아파트의 청약 공고일 전에 예치를 해 놓으시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네, 선정 방법은요. 국가보훈처나 지자체나 중소기업청과 같이 특별 공급의 그런 기관 추천에 해당되는 관련 기관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의 대표적인 그러한 케이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해당 기관과 요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가 해당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면 요건사항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는요. 국가보훈처, 경기동부 보훈지청 복지과가 해당 기관이고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이거나 그 유가족이 되면 요건사항이 충족이 됩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이 되면 요건사항 충족이 되시는 거고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는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가 해당 기관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해당되면 요건사항이 충족이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 지원과가 해당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에 해당이 되면 요건사항이 충족이 됩니다.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의 경우는 광주시청 도시재생과가 해당 기관이고요.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면 요건사항이 충족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의 경우는 별도의 청약통장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고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다음은 당첨자 상정 방법입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해당 기관들에서 먼저 공지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지된 그 내용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또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먼저 우선 선정자로 선정이 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당 기관에서는 사업 주체, 그러니까 분양하는 그런 해당 아파트의 사업 주체에 그런 그 선정자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하게 되고 예비자 명단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선정이 되게 되면요.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그런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관에서는 그 추천자로 선정이 됐지만
그 해당 일에 청약홈에서 그 아파트 청약 신청하지 않으면요, 동호수 배당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계약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비 신청자의 경우도요, 예비 대상자의 경우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는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 평생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소형 및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기본 자격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별공급은 무주택 구성원에게 한 세대에 한 주택, 한 세대 한 명에게만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 세대에서 2명 이상이 한 명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생애 최초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이런 다른 형태의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경우는 모두 다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도 제공받을 수 없고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청약 공고가 난 청약 공고 안내문을 참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광주에 있는 삼동역 힐스테이트 모집 공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장애인의 경우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따라서 63A, 63B, 75A, 75B, 84 형에 따라서 각각의 그러한 TO 수량이 공제가 되어 있고요.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에 대해서도 각 평형수별로 TO 수량이 이렇게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추천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관계기관의 주택형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소기업 장기근로자다라고 하면요, 본인이 63A부터 84형까지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기관에서 이제 증빙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그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사람을 이제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TO에 따라서 그 인원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또 예비 대상자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당 기관에서 이 사업주체, 그 아파트 그런 분양 사업주체의 그 추천 명단을 통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설사 이렇게 해당 기관에서 우선순위자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요, 이 아파트에 대한 그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먼저 청약 신청을 받는 게 특별 공급이거든요. 요 해당하는 날짜에 반드시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만 그 해당 그 선정된 것들이 유효하고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그 항목에 들어가서 이용 가능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30분 사이에 해당 청약일에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알아본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아파트 청약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